안녕하세요. 소울시커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보시면은 7800X3D를 여전히 계속 쓰고 있고요. 메인보드는 P650 어로스 엘리트 AX, 바이오스는 F6A 버전이고요. 지금 보드 레이어가 8레이어 짜리로 바꾸고 나서 지금 클럭을 좀 더 높여서 오버클럭을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메모리는 클레브 하이닉스 A다이 메모리 장착되어 있고요. 하이닉스 A다이 16기가짜리 하나, 둘, 셋, 넷, 네 개 장착되어 있습니다. 자, 풀뱅크예요. 16기가짜리 4개 해서 제가 예전에 6레이어 보드에서 이걸로 5800으로 마무리를 했거든요. 그거를 지금 다시 6000으로 보드를 바꿔서 좀 더 잘 되는 보드예요. 잘 된다는 거는 뭐 레이어가 좀 더 두꺼워져서 보통 레이어가 두꺼워지면 이제 그런 이 램이 이제 뱅크가 서로 상호작용하는 그런 타이밍에서 좀 더 빨리 처리가 되기 때문에 원리는 잘 모르겠어요. 원리는 잘 모르겠는데 경험상 그래요. 인텔에서도 그랬고 AMD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클럭이 한 150 클럭 정도 더 들어갑니다. 5800에서 타이밍을 다 조이고 쓸 수 있었기 때문에 6000으로 올리면서 제가 200이 아니라 150 정도라 그랬죠. 그래서 조금 마진을 더 끌어모으기 위해서 이제 여기서는 지금 VSOC 전압을 1.3까지 썼어요. 1.3을 준 겁니다. 인가값 기준이에요. 여기서는 이제 요새 VSOC 전압에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로 말이 많았는데 일단 정상적인 겁니다. 1.3을 인가를 하면은 보통은 이제 VDDCR 언더바 SOC 얘가 이제 1.28 정도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건 버그예요. 버그 1.2 나오는 건. 이거는 B650 어로스 엘리트 보드에서는 이런 것 같습니다. 다른 보드에서 잘 나오던데. 근데 아무튼 이건 버그고요. 그래서 여기서 1.2가 아니에요. 1.2를 준 게 아니라 1.3을 줬고요. VDD-IO 전압도 지금 여기 표기가 안 되긴 하지만 VDD-IO 전압도 1.35 그렇게 줬습니다. 꽤 많이 줬어요. 거의 맥 최대값 다 준 거예요. 일단 좀 볼게요. 여기서 볼만한 거는 이제 램 온도가 지금 스파클링 하고 있는 상태고요. 제가 여러모로 지금 경험해 보면 풀뱅크가 오히려 온도가 낮습니다. 온도가 그렇게 높지 않더라고요. 단면 램이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상온이 조금 어제 시원했어요. 이게 제가 어제 돌린 건데 어제 좀 시원해서 한 상온 한 26, 27도 정도 됐더라고요. 지금 살짝 아침이 돼가지고 조금 올라왔는데, 근데 아무튼 온도는 요 정도. 굉장히 양호합니다. 온도가. 그래서 방열판은 안 한 상태고요. 스파클링만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전압은 1.43V까지 썼고 VDDQ는 1.1도 잘 돌아가길래 1.1 줘 봤습니다. 나머진 건드린 거 없고, VDD-P 전압은 오토고요. 그 오토 상태에서 1V 정도 인가가 되는데 아마 조금 낮춰도 될 겁니다. 0.95V 정도. FCLK는 제가 요새 계속 예전에 한 2000 정도 주고 썼는데 2100 정도 지금 주고 있어요. 이거는 피탄 값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의 컴퓨터에서 적절한 값을 스스로 찾아보시면 됩니다. FCLK는. 예. 그 다음에 UCLK는 1대1로 맞췄고요. 그 다음 GDM, 기어 다운 모드 디스에이블, 파워 다운 모드 디스에이블, 그 다음 파워 다운 모드 디스에이블 하면은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메모리 컨텍스트 리스토어를 디스에이블로 바꾸셔야 된다. 그래서 메모리 컨텍스트 리스토어까지 디스에이블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타이밍은 이렇게 세팅을 했고, 지금 제가 계속 세팅하는 거 보시면은 이제 거의 타이밍이 고만고만해요. 그래서 생각보다 오래 안 걸리고 있는데, TCL은 보통 6000에서 1.43V 넣으면 하이닉스 A다이 기준으로 28은 웬만하면 들어갑니다. 근데 26은 힘들고요.
RCD도 마찬가지예요. 36은 웬만하면 하이닉스 A다에서 6000 클럭에서 36이 들어갑니다. 34는 모르겠어요. 수율이 엄청 좋으면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좀 힘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RP 값은 RCD 값이랑 같이 맞춰줬고, RAS 값 최소값, 그 다음에 최소값 더하기 RP 값 더해서 66에, 그 다음에 48, 20, 그 다음에 얘도 최소값 넣었더니 잘 됐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조여 본 거고요. 얘도 최소값, 얘는 160 나노세컨드, 120 나노세컨드 항상 맞추던 대로 했고요. 실질적으로 이게 웬만하면 되는 값들을 다 때려 넣고, 제가 여기서 조여본 거는 얘밖에 없어요. 얘랑 이거 이 두 개, 얘도 지금 최소값 들어가긴 했는데 이 두 개 조였고요. 그 다음에 이거 두 개, 그 다음에 이거 한번 해봤고, 그 다음에 얘랑 얘, 나머지는 그냥 다 때려 박으면 그냥 되는 값입니다. 하이닉스 A다의 기준으로 나머지는 그냥 딱딱딱딱 넣고, 한 번에 넣었으면 나머지는 전 되는 거 알고 있으니까 따다닥 넣고 지금 조일 만한 값만 조여서 마무리 한 겁니다. 그 다음에 RFI 최대값 넣고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 아마 제가 영상을 올리면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은 그 영상에 달려있는 설명글을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에도 좀 제가 정보를 적어 놓긴 하는데, 제가 이전 영상에서 올린 설명글 읽어보면 이제 클럭 수율 한계, 이거 전에 올린 영상에서 클럭 수율 한계를 좀 언급을 하면서, 그거를 좀 이 정도 오버클럭 하시는 분들은 그걸 조심하셔야 된다. 클럭 수율 한계를 적절하게 다뤄줘야 되는데, 지금 목이 좀 갈라진, 잠시만요. 예, 지금 이 정도 오버클럭을 하게 되면 클럭 수율 한계를 정말 맞닥뜨릴 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잘 케어를 해줘야 타이밍을 적절하게 조여서 쓸 수가 있는데, 그거를 적절하게 케어를 못하면은 타이밍이 안 조여집니다. 타이밍을 안 조이면은 부팅 되고 TM5 에러가 없는데, 타이밍을 조이면 에러가 나서, 그럼 사람들이 이 타이밍 안 들어가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경험이 있잖아요. 이게 왜 안 들어가지? 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왜 안 들어가지? 라고 생각하면 돼야 되는 값이 안 되면 좀 이상한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뭐 파보니 결국에는 이제 수율이랑 클럭 수율이랑 관련되어 있는 문제가 있고, 그거를 클럭 수율을 좀 개선해서, 클럭은 뭘 건드리면 잘 들어가요? VSOC랑 VDDIO 값을 높여줘야 잘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VDDIO랑 VSOC 값을 높여서 커버를 쳤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6000 클럭에 대한 호환성을 높여주면서 결국에 타이밍을 일단 적절하게 조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정도면 잘 조인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값에서 한번 체크를 해보고, 만약에 본인 컴퓨터에서 오버클럭을 할 때 타이밍이 생각보다 안 조여진다 하시면은 꼭 제가 한 말 기억하시고, 지금 수율이 뭔가 모자르구나 클럭이, 그러면은 이제 전압을 좀 만져보셔야 되는데, 근데 보통 이제 전압을 처음부터 높은 값 주고 사용하시는 분들은 마진이 없어요. 지금 VSOC 전압이 최대값이 1.3V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1.3V 때려넣고 하다가 잘 되면 괜찮아요. 잘 되면 괜찮습니다. 근데 잘 안 되는 경우는 안타깝게도 클럭을 내려줘야 됩니다. 이제 전압으로 커버가 안 되면은, 사실 저보다 이제 맨컨이 안 좋기가 쉽지가 않은데, 만약에 저보다 맨컨이 안 좋고 이 정도 되면 이제 램 수율도 영향을 줘요. 저보다 이제 수율이 조금 모자르면, 그러면 전압을 최대값 줬는데도 불구하고 저만큼 타이밍이 잘 안 조여지면, 그러면 뭐 좀 이상하네 라고 지금 생각을 하시고, 전압으로 이제 커버를 좀 해보시다가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클럭을 낮춰서 타이밍을 조여서 쓰는 걸 한번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클럭을 낮춰서 타이밍 조인 거랑 클럭을 물론 이럴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타이밍 거의 다 조였는데 아주 미세하게 조금 안 조여져. 그거 그 6000 클럭에서 그러면 아주 조금 덜 조이고 쓰는 거랑 5800에서 타이밍을 제대로 조이고 쓰는 거랑 뭐가 이득일까는 스스로 해보시는 게 낫습니다. 오히려 타이밍 좀 덜 조이더라도 6000이 나을 수도 있고요. 가령 예를 들어서 이 TR-RFI가 요새 제가 예전에는 이제 예전 영상에서는 들어가는 그냥 최대값 쓰시라고 안내를 했는데 요새 해보다 보면 웬만하면 되는 것 같아요. 65535가. 그러면 이 소리 들으신 분들은 이상하네, 나는 안 되던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죠. 그런 분들은 혹시 내가 클럭을 엄청 그 수율 1개 정도에서 쓰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고민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그래요. 지금 제가 이제 이 수율 1개 관련된 영상을 하나 더 찍을 거예요. 그거 따로 찍어야 될 것 같아서 영상 하나 더 찍을 거고 거기서 실질적으로 보여드릴 건데 어느 정도 증상이 나오고 어떻게 커버가 되고 이걸 한번 지금 이 세팅이 굉장히 그 샘플링 하기 좋은 세팅이라 그걸로 보여드릴 건데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전압 좀만 낮춰도 얘가 에러가 납니다. 이거 지금 6553으로 쓰면. 근데 전압을 맞춰줬더니 에러가 안 나요. 그냥 무슨 소리예요? 전압으로 해결받다는 소리예요. 에러가 나는 걸. RFI를 높이면은 에러가 나는 거를 그걸 전압을 높여서 해결을 했다. 램 전압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해봤는데 가끔 그런 얘기가 나와요. 지금 이제 전압 언락이 지금 되니 안 되니 뭐 이런 이슈가 지금 있기 때문에 이 VDD 전압 요거 이 언락이 되면 클럭 좀 더 높여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전압 언락이 되면 클럭을 높이는 게 아니라 타이밍을 조일 수 있는 거고요. 이 VDD 전압 높여봐야 클럭 별로 안 올라갑니다. 이거 얘보다는 VSOC랑 VDD IO 전압을 VDD P까지 이렇게 3개를 만져줘야 요거 2개에다 VDD IO 전압까지 총 3개를 만져줘야 클럭을 좀 더 올려볼 수 있는 거고 VDD 전압은 이거 올린다고 그 클럭에 그렇게 영향 많이 안 줘요. 살짝 조금 영향 줘. 조금. 제가 해봤는데 아주 조금이라는 거는 이게 예전에 젠3처럼 66 클럭 단위로 올릴 수 있으면은 뭐 66 내지 133까지 뭐 이렇게 올려볼 수 있겠지만 지금 클럭 단위가 200입니다. 200. 이게 지금 6200에 뭐 부팅도 안 되는 상황에서 VDD 값 올린다고 6200이 부팅이 되진 않아요. 예. 그거보다는 SOC 전압을 높여주는 게 훨씬 이득입니다. 근데 만약에 부팅이 된다고 하더라도 또 타이밍이 생각보다 안 좋아질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문제라기보다 아직 갈 길이 멀죠. 이 AMD 맨컨 자체가. 맨컨이 후달려서 그런 거고, 결론적으로는. 지금 풀뱅크 같은 경우는 맨컨도 맨컨이지만 원래 잘 안 되는 게 맞아요. 6000 정도가 되는 게 대단한 거지. 인텔에서도 6000 정도는 잘하면 될 건데, 근데 인텔에서는 인텔에서 6000 정도 되는데 왜 풀뱅크가 잘 안 되냐고 얘기를 하냐면 인텔에서는 2개 꽂으면 6000이 아니라 7000대로 들어가니까 6000은 안 되는 거죠. 예. 근데 AMD에서는 2개 꽂아봐야 6000에서 6400 정도로 고만고만 하니까 풀뱅크가 이 정도 된 거면 잘 되는 겁니다. 풀뱅크든 양면은 거의 비슷하게 되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양면으로 2개 꼽든 풀뱅크로 4개 꼽든 지금 비슷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이 정도로 설명해봤고, 지금 전압 0V 뜨는 거는 오류입니다. 오류. 이거 최소 전압이죠. 자, 나머지는 이렇게 하고, 일단 바이오스 들어가기 전에
한번 성능을 한번 잠깐 보고요. 지금 계속 제가 얘기하는 이 클럭 수율 한계를 넉넉하게 챙기지 않으면 분명히 뭐 PC 사용 중에 오류 납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풀뱅크 내지 XMP 램도 그래요. 32기가짜리 두 개 XMP 램 중에 6000짜리 XMP 램 있어요. 그거 M다이로 쓰시는 경우면 에러 날 수 있다고 봅니다. 호환성 문제 있을 거예요. 64기가 XMP 램이 6000이다. 그럼 제가 볼 때 지금 호환성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 32기가 두 개 말고 16기가짜리 두 개 XMP 쓰는 경우에 16기가짜리 두 개 XMP가 요새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6000에 30CL36 들어가는 삼성 베이스 XMP 램이 지금 그 6레이어 보드 기반에서 호환성이 안 좋을 수가 있어요. 심지어 8레이어에서도 안 좋을 수도 있고. 근데 6000 하이닉스 베이스면 6000은 될 거다라고 지금 생각은 하는데, 단면 램인 기준 단면 램 16기가짜리 두 개가 하이닉스 베이스면은 6000은 될 거다. 그런데 만약에 단면 램 말고 양면 램 두 개짜리면 6000에 CL30 뭐 6000에 CL 뭐 블라블라 이렇게 하는 6000 이상이 다 M다이거든요. 국내에 유통되는 거 웬만하면 M다이예요. XMP 램 중에 A다이다라고 공시하고 판매하는 거 아니면은, 그러니까 올로이 램은 A다이라고 써놓고 파는 거 있죠. 올로이 거 말고 다른 램들은 A다이라고 써놓고 파는 게 아니면 웬만하면 국내에서 도는 건 전부 다 M다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6000에 CL30짜리도 M다이면은 그게 양면 램이면 호환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생각하는 적절하게 호환성 문제가 없을 만한 클럭은 양면 램의 경우 5800까지예요. 5800. 예. 보드가 조금 8레이어 보드면은 6000 정도로 XMP급으로 쓸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안 되면 전압 조정하면 될 것 같긴 한데, 근데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6레이어 보드를 쓰세요. 왜냐면 특정 제조사 두 군데에서 B650 보드를 전 보드 전부 다 6레이어짜리를 꽂아놨기 때문에, 뭐 레이어가 뭐가 중요하냐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전 개인적으로 오버클럭 채널이다 보니, 저는 오버클럭 신경을 쓰다 보니 이 PCB 레이어가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8레이어 보드를 쓸 수 있으면 쓰라고 생각하고 싶은데, 근데 많은 본들이 이제 8레이어 보드를 B650에 꽂아주는 거는 이제 기가바이트랑 에즈락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새 MSI 선호도가 많이 높은데, MSI 뭐 보드 좋죠. 뭐 전원부 많이 넣어주고 뭐 지금 품절이고 한데 뭐 재고도 많이 없고 그러죠. 나오면은 뭐 다 팔리고. 저도 예전에 살려고 했는데 그 할인을 요새 잘 안 해줘서 저는 할인될 때 사야 됩니다. 그래야지 부품이 회전이 잘 돼서. 아무튼 근데 이제 MSI 보드도 이제 B650 보드면 레이어가 6개짜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버클럭 측면에서는 조금 아쉬워요. 그러다 보니 풀뱅크 또는 양면 램 두 개 쓰시는 분들은 6000 XMP, XMP만 넣고 제가 방금 그 글을 보고 와서 그래요. 그 커뮤니티에서 6000에서 XMP가 넣었는데, XMP만 넣고 쓰려고 샀는데, XMP가 넣고 있는 뭐 하다가 튕기고 그러시는 분들은 5800으로 내려보십시오. 지금 상황이 그래요. VSOC가 그렇게 높게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읽기값, 복사값이 낮은 거는 CCD가 한 개짜리라서 그렇고 굉장히 정상적인 겁니다. 쓰기값 잘 나오고 있고 레이턴시 잘 나오고 있습니다. 레이턴시 참 생각보다 되게 잘 나왔네. 네. 그리고 이제 바이오스로 한번 들어갈 거고요. 근데 지금 시중에 5800짜리 XMP 램이 없죠? 있나?
있긴 찾아보면 있을 것 같긴 한데 웬만하면 5600에서 그 다음이 6000이에요. 그 다음에 5600짜리는 조금 찝찝한 게 이제 5600짜리에는 뭐가 들어갈지 몰라요. 칩이. 못해도 하이닉스가 들어가면 좋겠는데 하이닉스가 아닌 게 들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삼성이나 아니면 마이크론. 5600짜리는 하이닉스가 아닌 게 또 들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5600 정도면 웬만하면 XMP 먹을 겁니다. 하이닉스든 뭐 삼성이든 마이크론이든. 자, 잠깐만요. 일단 세이브 한번 하고. 지금 전압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압 좀 거의 최대치 쓴 거예요. SOC는 1.3V 맥스 값 썼고 VDD IO도 이것도 1.3V 정도 써줬어요. VDD 값 1.43 썼고, 제가 왜 계속 VDDQ를 낮게 쓰려고 하냐면 이 VDDQ를 높이면은 좀 더 클럭 수율이 더 필요해요. 조금 더 필요합니다. 조금 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마진을 많이 가져가기 위해서 VDDQ를 낮추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일부 시스템에서는 이 VDDQ를 너무 낮추면 또 부팅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먼저 부팅 테스트부터 먼저 해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 지금 내가 신규 PC를 지금 오버클럭을 한다. 그럼 다 오토겠죠? 얘도 오토고. 자, 신규 세팅을 한다 그러면 얘는 이렇게 다 오토일 겁니다. 오토. 그럼 뭐부터 해보시냐면은 전압부터 넣어보시는 거예요. 전압을 내가 몇 정도 쓸 수 있을까? 보통 이거 수동으로 왜냐면 이게 수동으로 이걸 입력을 안 하면 클럭을 높이면 얘가 자동인가가 돼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인가 쓸 거 아니에요. 지금 제가 계속 하고 있는 거는 낮은 SoC 전압으로 쓰려고 노력하는 그런 상황이라 1.1V, 1.1V 이 상태에서 이제 클럭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볼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아까 얘기했죠. 풀뱅크나 양면 램은 안정권이 58이라고 58이에요. 안정권이. 그 FCLK 같은 경우는 처음에 할 때 대충 한 2100 정도 주고 시작하세요. 그러고 나서 잘 되는지 해보시고 레이턴시 측정해보시고 그 다음에 뭐 위아래로 내리거나 올리거나 2200은 안 될 확률이 높아요. 2200 되시면 되게 수율 좋으신 거고 여기서 이렇게 뭐 한 요렇게 4개 중 4개 정도면 될 거예요. 4개 4개 중에 제일 레이턴시 잘 나오는 거 쓰세요. 이렇게 4개 중에 아무튼 전 2100. 그 다음에 이거는 1대1 맞춰주시고 이거는 부팅이 될 겁니다. 타이밍 전부 다 오토 상태에서 이건 부팅이 되실 거예요. 이건 부팅이 되실 거고 중요한 건 이제 이게 되는지를 봐야 돼요. 보드에 따라서 이게 부팅이 안 되는 보드도 있습니다. 6레이어 보드요. 근데 지금 이 영상은 8레이어 보드 기준이기 때문에 6레이어 보드 쓰시는 분들은 이거 보고 따라 하시면 안 되고 제가 이미 올린 영상 있어요. 그 A620M 게이밍 X 보드에서 한 거 있습니다. 그거 보고 하세요. 그거 5800으로 한 건데 그 6레이어 보드에서는 6000이 호환성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빡빡해요. 부팅이 되더라도 빡빡합니다. 지금 8레이어 보드 쓰시는 분들은 이것처럼 거의 하셔도 되고 아무튼 6000으로 부팅 해보시고 부팅이 잘 되면은 좋은 거고 잘 안 되면은 내가 여기서 만약에 어떻게든 전압을 만져서 부팅을 시키더라도 좀 타이밍을 빡빡하게 조일 수 없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좀 하셔야 됩니다. 5800으로 할 건지 6000으로 할 건지. 진짜 실제로 이 VSC 전압을 높이고 얘도 이렇게 막 높인 상태에서 6000 넣으면 6000이 부팅이 될 수는 있어요. 될 수는 있어요. 그래서 과연 내가 이걸 어떻게 쓸 건지 6000으로 쓸 건지 6000으로 타이밍 덜 조이고 쓸 건지 5800에서 타이밍 많이 조이고 쓸 건지는 본인이 스스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대충 XMP급으로만 쓰는 경우면 사실 그렇게 많이 조일 필요까지는 없기도 해요. 아무튼 1.1V 상태에서 부팅 해보고 그 다음에 할 게 이제 1.43V가
어느 조합에서 들어가는지 찾아야 돼요. 이 1.43V를 주기 위해서 VDD-Q를 높여야 될 수도 있고 VDD-IO를 높여야 될 수도 있습니다. 보통 램 특성에 따라가는 것 같긴 한데요. 하이닉스 M-다이, 뭐 그런 삼성 메모리 뭐 이런 램 특성 따라갈 것 같긴 한데, 뭐 어쨌든 해보니까 일단 하이닉스 A-다이에서는 요 조합이 지금 부팅이 되더라고요. 이게 부팅이 돼요. 그래서 저는 이거부터 시작을 했고, 근데 역시나 5800에서는 잘 되지만 지금 레이어가 늘어났다 해도 제가 한 150 정도 늘어난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6000에서 타이밍 조금 조이다 보면 에러가 나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에러가 나는 거를 스스로 케어하기는 쉽진 않을 테니까 결국에는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이걸로 먼저 해보세요. 이렇게 이거 먼저 부팅 되는지 보시고, 이걸로 부팅 되는지 보시고, 부팅이 되고 뭐 DM5 에러가 안 난다 그러시면 6000으로 하시는 거고, 이게 만약에 부팅이 안 된다 하시면 어떻게든 부팅을 시키더라도 이 전압을 1.3V로 높이면 아마 부팅이 될 수 있어요. 6000이 이게 부팅이 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타이밍이 생각보다 안 조여질 겁니다. 그 경우는. 그러니까 그 경우는 5800으로 내려야 될 수 있어요. 근데 아무튼 만약에 이게 부팅이 되는 분들만 만약에 이 VDD-Q, 그러니까 예를 들어 1.1, 1.1이 부팅이 되는데 1.43 하면 부팅이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요것도 같이 좀 높여보세요. 1.3이나 1.35V 쓰면 아마 부팅이 될 겁니다. 1.25V 이것도 해보시고. 근데 어쨌든 저는 1.1이 돼서, 어쨌든 이게 되시는 분들, 이 1.1에서 6000이 부팅이 되시는 분들만 이제 이걸 높여놓고 시작을 할게요. 왜냐면 그게 편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낮은 값에서 이게 적절한 전압값을 찾기 위해서 낮은 값부터 시작해서 타이밍 조이면서 전압을 막 같이 만져주는데, 근데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기 힘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처음부터 이렇게 넣고 쓰세요. 그래서 이제 타이밍 쪽으로 이제 이렇게 세팅을 하고 타이밍 쪽으로 들어가서 파워 다운 모드, 기어 다운 모드 디스에이블 했는데, 이건 선택지입니다. 선택 사항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걸 디세이블을 하게 되면 여기 CBS 옵션에 UMC에 DDR 옵션에 메모리 피처스 들어가면 메모리 컨텍스트 리스토어 옵션이 있어요. 이거를 같이 디세이블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거 디세이블 하면 무슨 일이 발생을 하느냐, 부팅 속도가 느려져요. 그렇기 때문에 부팅 속도를 느리지만 레이턴시를 조금 낮게 가져갈 건가, 아니면 부팅 속도가 빠르지만 레이턴시 조금 느려지게 가져갈 건가, 그거는 본인의 선택 사항입니다. 레이턴시 그렇게 또 많이 느려지진 않아요. 한 2나노세컨드 정도. 그렇기 때문에 그건 선택 사항이고, 아무튼 이거를 저는 디스에이블로 갔어요. 디스에이블 요걸로 세팅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메모리 서브 타이밍 들어가 보면 저는 이렇게 세팅을 했는데, 아마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게 다 오토일 거예요. 오토. AMD가 편한 게 오토 상태에서 클럭 높였을 때 자동으로 타이밍을 알아서 맞춰줍니다. 그래서 타이밍을 클럭 잡을 때 타이밍을 신경을 쓸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제 인텔 같은 경우는 클럭을 높일 때 타이밍을 먼저 좀 풀어줘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동으로 안 풀어주기 때문에. 근데 아무튼 AMD는 그냥 오토로, 처음에 오토 상태에서 클럭 먼저 잡으시고 그 다음에 들어오면은 여기 다 오토일 거예요. 근데 이제 뭐부터 하시냐면, 내가 하이닉스 A-다이다 그러면 1.43V에서 얘 이거 될 겁니다. 이거 안 되는 거 본 적이 없어요. 이거 될 거예요. 요거 될 거고요. 이것도 될 거고, 이것도 될 거고, 이거 될 거고, 이거 다 될 거예요. 이거 8, 4, 20. 그 다음에 이것도 풀어서 한번 넣어 드릴게요. 6, 1, 1, 오토 6, 1. 자, 이 세팅이
하이닉스 A다이면 웬만하면 될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 세팅을 넣고 부팅을 했어요. 부팅이 안 되거나 TM5에서 에러가 난다거나 하면은, 그러면은 결국에는 수율 문제입니다. 수율.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1.1V 넣고, 제가 나중에 영상에서 보여드릴 건데, 이거 1.1V 넣고 이렇게 세팅하면 에러 나요. 분명 소울시커가 A다이에서 다 된다 그랬는데 왜 에러 나지? 예, 클럭 수율 문제라니까요. 클럭 수율. 1.3V 넣으면 에러 안 날 겁니다. 근데 여기 1.3에서 에러가 난다. 그러면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돼요. 내가 6000을 못 쓰는구나. 그럼 5800을 써야 되나? 이걸 심각하게 고려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 1.3V 줬는데도 불구하고 에러가 나면. 아무튼 웬만하면 저 클럭 수율이 넉넉하다 하면은 이게 에러가 안 날 겁니다. 에러 안 난다는 전자에 지금 시작을 하는 겁니다. 전 베이스부터 요거 넣고 시작을 할 거예요. 이거 넣고 이제 TM5를 대충 한 1시간 정도 돌려봐요. 에러 안 나나. 에러 나면 전압 좀 더 높이고, 높일 전압이 있다면. 지금 높일 전압이 거의 없죠. 이거 높이면 얘가 최대값이 1.4긴 해요. 더 높일 수 있으면 높여보시고. 아무튼 예. 그래서 에러가 안 나면은 얘는 이제 다 잡은 겁니다. 이렇게 다 잡은 거예요. 다 될 거예요. 제가 진짜 엄청 이거저거 해보다 보니까 램이 다 돼. 예. 이 정도 타이밍 다 됩니다. 지금 안 되면 다른 문제예요. 6000 클럭 기준이고요. 자, 그러면은 이게 에러가 만약에 TM5 1시간 돌렸는데 에러가 안 난다. 그럼 그 다음에 뭘 해보시냐면 하나씩 줄여보는 겁니다. 이거부터 해볼까요? 지금 제 생각에 WRRD가 램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6은 안전빵을 넣은 거고요. 조여지는 경우 1까지 조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보세요. 일단 부팅이 되는 걸 먼저 찾아야 돼요. 어디까지 부팅이 되느냐. 처음에 한 4 넣어보시고, 그러고 나서 이렇게 해서 세이브 한번 하시고, 바이오스 세이브 한번 하시고, 그 다음에 이걸로 해서 세이브하고 나서 나가서 부팅 되는지 보세요. 부팅 되는지 보시고, 부팅이 정상적으로 되면, 부팅 되는지만 보시면 돼요. 부팅 정상적으로 되면은 다시 2 넣어보시고, 또 요거 또 그 저장하고 나가서 부팅 되는지 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만약 부팅이 되면 1. 근데 만약에 이제 부팅이 안 되거나 혹은 1까지 왔다. 그러면 이제 세이브하고 나가서 윈도우 부팅까지 해보고, 윈도우 잘 뜨고 TM5 돌려보시고, TM5 30분에서 1시간 돌렸을 때 이상 없다. 이상 없으면 그 값을 쓰면 되고요. 이상이 있으면 다시 푸세요. 다시 풀면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1을 줬는데 문제가 있어. 그러면 2로 풀고, 근데 2도 문제가 있어. 그럼 4로 풀면 됩니다. 4에서도 문제가 있으면 6으로 풀고. 근데 웬만하면 낮은 값 사용 가능할 거예요. 하이닉스 A다이면. 그 다음에 이 RDWR 값은 생각보다 지금 A다이가 안 조여져요. 14 해봤는데 14도 잘 안 되더라고.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16 사용을 권장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 한번 조여해 볼 거예요. 이것도 같은 방식으로 4로 세팅하고 부팅해보고, 잘 되면 2로 세팅해서 부팅해보고, 얘는 최소값이 2입니다. 1 입력이 안 돼요. 그러니까 최소값이 2예요. 2 아니면 4 아니면 6 쓰시면 되는데, 아무튼 2까지 내려보시고, 부팅 잘 되는 지점에서 윈도우 진입해서 TM5 돌려보시고, 뭐 에러가 안 난다 그러면 그냥 쓰시면 되고, TM5는 30분에서 1시간 정도 돌려보시고, 만약에 에러가 나면 두 개씩 푸세요. 4 아니면 6 쓰면 됩니다. 어쨌든 저는 2가 잘 됐고요.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그 14 아니면 12까지 내려보시고, 10은 안 될 겁니다. 안 될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14, 12까지 해보시고, 잘 되는 가장 높은 값 쓰면 됩니다. 아니, 잘 되는 가장 낮은 값 쓰면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 12에서 TM5 30분에서 1시간 정도 돌려보시고 문제가 없으면 넥스트.
제 SCL 타이밍도 조여보고 싶은데 이 SCL 타이밍이 생각보다 어, 잘 조여졌다고 봐야 되나 안 조여졌다고 봐야 되나. 이 SCL 타이밍도 들어가는 만큼 조여보면 됩니다. 얘는 하나씩. 예를 들어 6에서 잘 되면 이제 5 한번 넣어보고, 5에서 잘 되면 4 넣어보고. 이건 홀수 값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4가 안 돼요. 그래서 5. 얘 안 되면은 얘는 부팅 자체가 안 되면은 이제 그 바이오스 초기화 하셔야 되니까 꼭 시도하실 때 세이브 해놓고 바이오스 세이브 해두시고, 안 되면 이제 시모스 클리어까지 해보시고. 시모스 클리어하는 방법 숙지하고 시작하셔야 돼요. 그거는 오버클럭 하는 사람의 기본입니다. 시모스 클리어 하는 방법 숙지하는 건. 그다음 저는 이제 4가 안 돼서 5로 세팅했고, TM5 이거 부팅되면 얘는 웬만하면 될 건데, 아무튼 저 같은 경우는 4가 부팅이 안 됐어요. 그래서 5로 세팅을 했고, TM5 대충 한 30분 1시간 정도 돌려보시고,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5 내려보고 부팅 해보고 4 해보고 3 해보고. 전 3까지 부팅이 되더라고요. 근데 2가 부팅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3에서 TM5 30분 내지 1시간 정도 돌려보시고, 만약에 에러 나면, 근데 얘는 또 아이러니한 게 좀, 얘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부팅 되면 웬만하면 될 거다. 근데 이 값을 조였는데 부팅은 되는데 에러가 난다 하면은, 그거는 이 SCL 타이밍 문제가 아니라 다시 클럭 수율 문제일 수가 있어요. 광범위하게 영향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클럭 수율 문제면 또 뭐다? 전압을 또 조정해야 된다. 근데 전압을 조정할 수가 없다. 지금 최대값 쓰고 있다 하면은, 그러면 좀 고민해 봐야 될 게, 이 타이밍을 만약에 얘가 6이면 잘 되는데 3까지 조이면 에러가 나요. 한 5 정도 쓰는데도 잘 돼. 근데 한 3이나 4 줬을 때 에러가 난다. 그러면 이제 그 고민을 해봐야 될 게, 그냥 쓸까 말까. 에러가 안 나는 값 쓸까 말까를 한번 고민해 보시고, 에라이 그냥 쓰자라고 생각하시면 그냥 써보세요. 예. 굳이 이걸 많이 조일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또 이제 이거를 만약에 조여서 여기서 지금 수율 한계 문제가 튀어나오는 경우에, 그러니까 수율 한계 문제라는 거는, 제가 얘가 웬만하면 부팅되면 에러 없다 그랬죠. 근데 부팅됐는데 에러가 나면 수율 한계 문제일 수가 있는데, 여기서 문제가 터지면은 결국 얘를 못 늘려요. 이 RF 값을. 이거 되게 중요한 타이밍인데. 그렇기 때문에 클럭을 낮추는 걸 한번 고려해 봐야 됩니다. 저 RF 값을 못 늘리면은, 얘를 못 늘리면은 6000 클럭에서 좀 레이턴시가 생각보다 잘 안 나올 수가 있어요. 5800을 넣고 얘를 최대값 넣는 게 레이턴시가 더 잘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어쨌든 저 같은 경우 3까지 조여졌고 3에서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럼 거의 다 했어요. DD 타이밍. 이 DD 타이밍은 풀뱅크용 타이밍이에요. 풀뱅크. 단면 램인 경우는 이걸 111111 이렇게 세팅해도 됩니다. 111, 111. 단면 램 두 개 쓰는 경우, 단면 램 두 개 쓰는 경우 얘가 TM5 돌릴 필요도 없이 이게 들어가는데, 양면 램인 경우는 이놈. 양면 램은 얘가 문제고요. 얘를 잡아줘야 되고, 양면 램 두 개 쓰는 경우. 그 다음에 풀뱅크를 쓰는 경우, 단면 램 풀뱅크는 이걸 세팅해야 됩니다. 요 두 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양면 램 풀뱅크는 이렇게 4개 타이밍을 세팅해 줘야 돼요. 근데 어쨌든 지금 이 영상은 단면 램 풀뱅크이기 때문에 얘까지도 1을 줘도 아무 문제가 없고요. 그 다음에 보통은 8부터 시작하시면 되는 것 같아요. 웬만하면 8이 되는 것 같아요. 8 좀 찝찝하면 10 이렇게 시작해서 조여보세요. 하나씩 8부터 해서 부팅되는 값 먼저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 6까지 부팅이 되고요. 5는 부팅이 안 돼요. 그래서 6을 세팅하고 TM5 돌려봤는데 30분에서 1시간 정도 돌려보고 이상이 없으면, 그 다음에 이거 9, 8 이렇게 부팅되는 값 찾아보고, 저는 8이 부팅이 되는데 7이 부팅이 안 됐어요. 그래서 8로 세팅을 하고 TM5로 돌렸습니다. 이거 1, 8. 그러면 얘도 TM5 30분에서 1시간 정도 돌렸을 때 이상이 없으면 거의 다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REF 타이밍을 가야 되는데, 제 최근 생각에 하면 얘가 65,535가 돼야 됩니다. 이 65,535는 최대값이고요. 6536이 입력이 안 되죠. 6535가 AMD에서 최대값이에요. 근데 인텔도 아니고 AMD에서 6535가 지금 전압도 높은 것도 아니고 온도가 높은 것도 아닌데 안 될 이유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전 개인적으로 안 될 이유가 거의 없는데, 만약에 이걸 넣고 부팅했더니 에러가 난다. 그럼 다시 한번 무슨 이슈일 수 있냐? 그럼 클럭 수율 이슈일 수가 있어요. 이거 클럭 수율이면, 그럼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 이걸 전압을 높여서 커버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봐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얘가 1.1V로 처음에 시작을 했었는데 저거 건드리면 이제 에러가 납니다. 이 RF 타이밍 건드리니까 에러가 나요. 그래서 그걸 잡기 위해서 지금 어쨌든 전압을 요 정도까지 높인 겁니다. 그래서 잡았어요. 원래는 VSOC를 1.2V 요렇게 썼었거든요. 1.35 얘를 좀 더 힘을 주고 요렇게 썼더니 지금 TM5가 돌아가서 그래서 잘 되는구나 하고 켜놨는데, 요렇게 세팅을 했더니 권장주기 3주, 앱솔루트 뉴 권장주기 3주기 돌아가고서 에러가 한 개가 나왔어요. 딱 한 개. 그래서 아씨 원래는 영상을 더 일찍 찍을 수 있었는데 다시 돌렸습니다. 4시간씩 돌아가죠. 4시간 이상씩 돌아가는데 이거 에러가 한 개 튀어나오면 속 터집니다. 근데 제가 제 경험상 될 것 같은데 에러가 한 개 나왔다. 그러면 역시 조금 모자르구나. 클럭 수율 한 개를 커버하기에. 그래서 과감하게 얘가 1.2에서 1.3으로 0.1V 준 거면 많이 준 거거든요. 그래서 에러가 한 개면 보통 한 1.25 정도에서도 커버가 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얘를 1.3을 주면서 얘를 1.3으로 낮췄어요. VDD IO 전압을 너무 높이 쓰면 좀 불안정한 증세가 나오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한 1.3V 정도가 좀 안정권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1.3V 주면서 VSOC 전압도 1.3V로 높여줬습니다. 그 상태에서 TM5 돌렸더니 다행스럽게 에러 안 나면서 마무리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4시간 돌렸는데 에러가 한 개 튀어나온다? 그러면은 물론 이제 타이밍이 모자라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타이밍 수율이 내가 인간 전압 대비 모자라서 아주 미세하게 모자르면 한 4시간 돌릴 때 에러 하나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웬만하면 이 타이밍이 다 된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빡빡한 타이밍, 빡빡하다기보다 1.43V에서 얘네가 참 모자른 타이밍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더 조일 수 있는 것도 아니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안 되면 이상한, 에러가 나면 이상한데 에러가 났어. 그러면 뭐가 문제다? 클럭이 문제다. 어쨌든 전압을 조정해서 커버를 했고 안정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이 영상 보고 이제 나도 해봐야지 하고 따라 하시는 분들 중에 좀 쉽지 않은 경우는 생각보다 잘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수율이라는 게 시스템마다 달라요. 거기다가 지금 램 수율을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 그러니까 난 오버클럭 해야지 하고 검색했는데 이 영상이 처음이다 하시는 분은 이거 말고 5800에서 한 거 있어요. 그거 먼저 보고 오시고, 5800에서 한 거 한번 보고 오시고, 5800에서 해보시고 나서 욕심이 나시면 6000으로 하시는 거예요. 내 보드가 6레이어가 아니라 8레이어인데 나는 5800에서 안정적으로 잘 돼. 근데 6000을 한번 해보고 싶어. 욕심이 나. 그런 경우에 이걸 해보시는 거예요. 만약에 이 영상이 처음이신 분은 다른 거 먼저 보고 오시는 거를 권장합니다. 그래서 제가 층수가 낮아서 경비 아저씨가 이제 밖에서 쓰는 소리가 들리는데, 어쨌든 여기까지 하고요. 마무리 짓고요. 이 클럭 수율 한계 관련해서는 얘가 소울시커 이렇게 말하는데 실제로 겪어보지 않으면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보여드릴 생각이에요. 근데
이 영상에서 같이 해볼까라고 생각했었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예 따로 영상을 새로 파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영상을 새로 만들 겁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분은 제가 나중에 또 영상 올리는 거 찾아서 보시고 어,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마무리해서 쓰시길 바라고요. 생각보다 이 클럭 수율 한 개를 커버하는 게 생각보다 쉽진 않아요. 경험이 있고 이게 될 거다라는 확신이 있으면 괜찮은데 될 거다라는 확신이 없으면 이게 타이밍의 문제인지 아니면 클럭 수율이 모자라서 그러는 건지 이걸 판단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도 그랬으니까. 저의 예전 영상 보면요. 예전 영상 보면 6400 클럭을 램 2개 꽂고 진행을 하는데 생각보다 타이밍이 안 좋아진 적이 있어. 이거 될 것 같은데 라고. 근데 그때는 그냥 AMD 특성인가 보다. 인텔보다 AMD가 더 안 되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넘어갔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아닌 거죠. 저도 지금 하면서 배우고 있습니다. 이거저거 경험 늘리면서 램 이것도 이 램도 써보고 저 램도 써보고 하다 보니까 이게 돼야 되는데 왜 안 될까? 그러다 보니까 혹시 이거를 늘리니까 되네? 뭐 이런 그런 증상들을 여러 가지 겪다 보니까 이런 경험이 늘어나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이거 문제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 건데 일반인 분들이 거기까지 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안 되면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 클럭을 낮추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이전에 찍은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5800 클럭에서도 생각보다 레이턴시가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그런 게 있어요. 내가 부리는 욕심에 의해서 이거를 조금이라도 레이턴시를 조이려고 들어가는 노력 대비 그 레이턴시가 생각보다 이득이 크진 않다. 그러니까 투자 대비 그 리턴이 얼마나 돌아오는지를 잘 생각해 보시고 대충 값 풀어서 넣어도 생각보다 레이턴시 괜찮으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쓰시길 바랍니다. 계속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딱 그럴 만한 상황이라서 그런 거예요. 이 6000 클럭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양면 램 두 개나 아니면 단면 램 4개 꽂은 상태에서 6000 클럭 한다는 것 자체가 거기가 의미가 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좀 쉽지 않다. 그래서 정말 나는 이걸 즐기는 사람이 아니면 쉽게 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